악재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몽입니다. 바로 다음 주죠. 테슬라를 포함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주식 투자하는 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니 해도 이 기업의 실적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애프터라고 써있는 건 장 마감 후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월요일날 장이 열려서 화요일날 아침에 장 마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화요일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는 거죠. 화요일에도 장 마감 후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기업 AMD, 스타벅스 등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에는 장 전에 보잉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애플과 페이스북이 나란히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상 다음 주에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납니다. 먼저 테슬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최근 한두 달 정도 영 지지부진하니까 테슬라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안 오르냐 이러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테슬라를 보면 확실히 악재가 터져도 예전에 비해서 반응이 덤덤한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즉 악재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만 두 가지 악재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운전자 충돌 사고 일어났었고,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최근에 상하이 모터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여성분이 기습 시위를 하고 중국에서 불매운동 관련 여론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테슬라 주가는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테슬라 차량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테슬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추락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외쳤고, 중국 공안에 의해서 5일 동안 이제 감금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테슬라 불매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기사 난 것처럼 중국에 완전 납작 엎드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그동안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테슬라가 신속하게 사과문을 낸 배경에는 중국 내 확산되는 반 테슬라 정서가 한몫했다. 당연히 이유는 역시 테슬라 전체 판매량 중에 무려 30%, 즉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뤄질 정도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겠죠. 그걸 결정적으로 보였던 게 일명 일론 머스크의 아부 사건이었는데요. 지난달 말쯤에 아예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크고 작은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출렁출렁였는데 확실히 요즘은 이런 잡음이나 소음들에 크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 니오도 작년까지 잘 나가다가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진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60불 갔던 게 공교롭게도 35불대 바닥을 3번이나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 캘린더에 표시해놨지만 목요일날 장 마감한 후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도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전기차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리 담아두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실적이 나온 다음에 어떤지 체크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 얘기를 해볼 건데요. AMD 같은 경우는 4월 27일 화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통 반도체 강자 인텔이 이번 주 금요일, 요즘 반도체 초호황인데 일명 슈퍼사이클인데도 실적 발표 후에 무려 주가가 5.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시장 예상을 웃돈 성과, 즉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웃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텔에게 고수익을 안겨줬던, 그러니까 유망 분야인 데이터 센터 고객 매출이 20%나 하락한 게 핵심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면 이 인텔에게 고수익을 안겨줬던 분야에 엔비디아와 AMD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인텔의 밥그릇을 AMD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인텔이 5.3% 하락한 당일, 반대로 AMD는 4.6% 오른 걸 봐도 인텔과 AMD를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인텔이 오르면 AMD가 떨어지고 인텔이 하락하면 AMD가 오르는 약간 반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못했다는 사실은 AMD가 그만큼 실적의 일부를 뺏어왔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이죠. 이 광고 기업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냐면 이번 주에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하나인 스냅이라고 있거든요. 그 SNS 이름은 스냅챗이라는 건데 거기서 꽤 중요한 힌트이자 신호가 나와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스냅챗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냅,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스냅이라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기 때문에 이 스냅의 실적이 잘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는 얘기는 광고 분야 쪽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힌트, 신호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더 대단한 건 기업 상장한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흑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늘 돈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이 된 거죠. 그것만 해도 지금 광고 분야 회복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당연히 소셜미디어는 뭐니 해도 이용자가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스냅챗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접속자가 무려 2.8억 명을 돌파하면서 스냅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할 다른 광고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뭐니 해도 역시 광고 대장주는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했는데요. 대표 광고 기업은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아마존도 광고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규모인 이미 실적 발표한 스냅,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트위터, 핀터레스트, 개별 기업이 복잡하다고 하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광고 분야 성장인데요. 원래 광고하면 구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디지털 광고 점유율 기준으로 1위 알파벳이 점유율 28.9%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반대로 2위였던 페이스북이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모습 보이시죠? 25.2%. 더 대단한 게 이제 3위 아마존이 이제 10%대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2019년만 해도 7.8%였는데요. 이제 10.3%로 올라왔고, 지금 시장에서는 더 가파르게 올라서 2022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 알파벳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존의 해외 직구나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거기 떠있는 광고창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쇼핑 분야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클수록 당연히 이 아마존의 광고도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페이스북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아마존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광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요즘 핫한 분야 있죠. 메타버스라고 해서 일명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분야의 신제품 또 신사업 진출을 여러 가지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돼서 긍정적으로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주요 이슈들과 함께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두시면 저도 참고하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